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 바이러스가 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꾸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하는 과정에 이제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한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B형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예전에는 7 내지 10%였어요. 그 정도로 높았어요. 지금은 이제 한 5 내지 7%. 또 대개 지금 산모라든지 군대 가는 젊은이들을 대개 재보면은 20명에 1명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청객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치면은 이 중에서 5명 내지 7명이 지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기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이거를 얘기하면 싫어하고 좀 자기를 경원시할까봐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꽤 있습니다. 또 C형의 경우는 헌혈을 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800만 명이죠. 그래서 4,800만 명을 5%로 나눠보면은 5%라도 240만 명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 1%를 치면은 약 48만 명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치죠. 합치면 얼마겠습니까? 거의 300만 명이 되죠. 요새가 이제 뭐 대선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표만 하더라도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선 공약에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자꾸 그런 병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이것이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사실을 알면 주변에서 나를 싫어할까봐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 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술 소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들, 습관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을 마시고 그 다음에 거의 매일 술을 소주 반병 내지 여성의 경우는 이제 반병, 남성의 경우는 이제 1병 정도를 매일 평균적으로 먹으면서 그것을 약 5 내지 10년 정도 마시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알코올성 간질환이 온다 그러는데 이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적게 마셔도 간암이 잘 생기고요.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정도 간암이 잘 생긴다는 사실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간암이 발생하는 이 초록색 막대가 이제 남성이고 좀 짙은 초록색 막대가 이제 여성인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대개가 4, 50대하고 60대 쪽에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을 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집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런 분들이 참 그것도 갑자기 이런 일을 닥치게 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막 두려워지죠. 그죠? 갑자기 막 걱정이 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막을 수 있는 병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병이 간암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암이 가는 거를 모르고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간암이 갔을 때도 우리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시기에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잘 알고 하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에 앞서서 그럼 도대체 간이 하는 일이 뭔데 도대체 그러냐? 오장육부가 있다는 걸 잘 아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제일 크고,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무슨 이제 좀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이제 간 큰 남자다. 예전에 뭐 한참 뭐 간 큰 남편 시리즈가 나왔었죠. 뭐 저도 좀 이제 기억은 뭐 별로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밤에 늦게 와서 밥 달라는 남자들 뭐 거기에 하나 들어가고, 그죠? 뭐 부인이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남자도 간 큰 남자로 뭐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남성들이 이제 점점 여건이 신장되면서 남자가 위축되는 걸 좀 이제 패러디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간에 대한 과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 뭐 간이 오그라들었다, 뭐 간이 콩알만해졌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면 이제 간이 콩알만했다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놀라면 이제 간 떨어질 뻔했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팔이고, 이게 이제 가슴이면 이제 여기 갈비뼈가 있고, 여기 이제 배꼽이죠. 그러면 여기 간이 있어요. 근데 이 간이 이 횡격막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딱 띄면은 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간 이식을 할 때 이게 간을 띨 수가 있기 때문에 간 이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조물주가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어떻게 간 이식까지 다 내다보고 이렇게 띄기 쉽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해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왜 이렇게 큰지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큰가? 이게 필요 없이 큰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이유는 그만큼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간이 우리 몸에